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다. 정말 싫다. 내적 동기가 아직 요만큼도 안 생긴다. 이때는 외적 동기가 좋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다? 이 외적 동기를 이어져 가면서 내적 동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외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뼈인이 남은 말 대잔치 뼈아대! 오늘 완벽한 공법 27강. 오늘 강연의 제목은 동기 폭발의 핵심 비밀. 미안해. 왜 웃어요? 에? 웃어도 돼. 왜 웃어요? 왜 웃어? 동기 폭발이 됐어요? 그냥 네 표정이 너무 웃겨. 알았어. 이거 좋아. 이거는 NG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상황이고, 왜냐면은 우리가 전 NG를 내고 다시 찍었거든요. 근데 혼자 동기가 폭발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동기 폭발이 되면 이렇게 묻었습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동기 폭발이 됐나? 에? 동기 폭발이 어떻게 되나 제가 알려드리도록 아니, 하겠습니다. 아니 콧구멍부터 미면 떨림이 그러니까 오케이 알았어. 진짜 아니 혼자 오늘 동기가 폭발되셔갖고 자 마음을 추스리고 죄송합니다. 예. 예. 어떻게 하면 우리 동기 폭발시킬 수 있나요? 빨리 알려주세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내적 동기, 외적 동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거기 장단점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동기를 활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동기를 폭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 텐데요. 우리 저기 책에서는 한 가지 실험이 나와요. 뭐랄까 3D로 이렇게 뭔가를 조립할 수 있는 레고 비슷하게 그런 물품을 줘놓고 이걸로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서 조립을 하라고 같이 합니다. 나도 웃기네. 그래서 예, 조립을 합니다. 합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조립을 하라고 하는데 여기 그 실험을 진행하는 그 사람이 중간에 8분 동안 자리를 비워요. 비우면서 특정 그림을 주면서 이 그림이 있는 데를 자유롭게 만들어 가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얘기했을 때에는 이거는 248초 동안 이걸 매달렸어요. 이제 한 타임이 끝났습니다. 똑같은 사람 놓고 다음 타임에 들어갔어요. 또 조립을 해요. 하는데 또 8분 동안 나가요. 나가는데 이번에는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니네 여기 내가 제시한 거 다 그려놓은 거 다 만들면 1달러 줄게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받겠다고. 동기부여가 확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 248초 했잖아요. 이번에는 313초. 그러니까 26%더 열심히 조립한 거예요. 동기부여가 생긴 거죠. 였어. 근데 세 번째에는 똑같은 사람을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또 8분 동안 나가면서 이제 이걸 조립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엔 돈이 없다. 그냥 만들어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198조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조립하지 않았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많은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하나 뭐냐면 처음에는 내적 동기를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일단 외적 동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는 다시 내적 동기를 하러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실험을 통해서 일단 알 수가 있는 건 무엇이냐면 외적 동기 같은 경우 순간적으로 되게 큰 힘을 줍니다. 근데 외적 동기가 딱 끝났을 때 우리 외적 동기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보상이나 처벌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내적 동기는 내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딱 돈을 준다고 했을 때 됐지만 그것이 딱 끊기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내적 동기가 상처를 입은 거예요. 안 주니만 못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당연히 너무 상식적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은 이건 뭐 신나 계속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외적 보상이 들어갔을 때 외적 보상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외적 보상 갖고 있는 단점이 무엇이냐면 그걸 철회를 했을 때 똑같은 상황에서 뭔가 줬는데 갑자기 안 주기 시작하거나 뭔가 역으로 처벌이 들어가는 아무튼 뭔가 문제가 생기면 원래 거기에 갖고 있던 내적 동기마저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언제 외적 동기를 써야 되고 내적 동기를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는 내적 동기가 일단 좋아요. 왜냐면 내 주변에 외적의 어떤 보상이나 처벌 같은 경우는 이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 얻을 수도 있고 안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 혹은 그 의지가 외부만 달려있잖아. 이거만 보더라도 이걸 주는 사람이 갑자기 안 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동기를 스스로 컨트롤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내가 내적 동기만 있어 어떤 일을 할 때 그건 내가 스스로 통제하기 때문에 이걸 쭉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 동기가 일단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외적 동기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음. 특히 어떤 사람한테 좋냐? 우리 저번 에피소드처럼 무기력한 사람, 아예 동기 자체가 없는 사람. 심폐소생술 같은 그렇지. 거예요. 동기 이런 동기 사람들한테 진짜 하기 싫은 사람한테 내적 동기를 얘기한다? 택도 없습니다. 이게 잘 안 올라와요. 아니면 정말로 어떻게 그 깊게 관계 릴레이션십을 이렇게 가져가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끌어올리지 않으면 순간적 처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기 싫은 일이다. 정말 싫다. 내적 동기가 아직 요만큼도 안 생긴다. 이때는 외적 동기가 좋습니다. 근데 핵심이 뭐다? 이 외적 동기를 이어져 가면서 내적 동기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좀 안 써놨는데 제가 이제 이거 쓴 지 2년 이제 2년 됐잖아요. 우리가 이제 딱 적합한 게 떠올랐어. 하이브리드카야, 하이브리드카. 이제 시내 주행은 그렇죠. 시내 주행은 거기다 대고 그 연비가 낮은 가솔린 주행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기로 가면은 그 아주 그러니까 전기로 가도 이게 섰다 멈췄다 안 하니까 연비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속도로 주행 쭉쭉 달려야 될 때는 가솔린 주행을 해서 그러니까 좀 무기력할 때는 외적 동기로 처음에 시동은 살살살 보상해주다가 그다음에 이제 쌩쌩 달려야 될 때는 내적 동기로 가야 된다는 거죠. 거기서 또 계속 전기 주행하면은 연비가 막 21km, 22km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든 성인 본인이든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무기력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해낼 수 있다, 특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근데 외적 동기를 통해서 한번 임계치를 뚫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성장했네? 라는 것들을 정말 이 사람 마음속에 심어놓으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로 충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저희 딸이 그랬습니다. 저희 딸이 시를 외우려고 하려 했는데 얘가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웬만하면 내적 동기를 주려 하는데 애가 하기 싫대요. 그걸 억지로 대다가 뭐 설명해도 몰라. 그런데 제가 걔한테 어떻게 했냐? 시를 하나 외우면 2,000원을 줄게. 바로 외우더라. 바로 외웁니다. 그런데 이게 시를 좀 많이 외웠거든요. 이게 많이 외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본인이 막 시를 써. 그리고 주변에 시를 외우는 애가 없는데 왜 선생님이나 뭐 발표할 때 시를 딱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뭐 주변에서 되게 신기하게 쳐다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믹스가 되면서 애가 자기가 시를 외우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내적 동기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돈을 안 주는 건 아닌데 돈을 거의 신경 안 씁니다. 솔직히 최근에 외운 것도 돈 안 주고 있어요. 지도 몰라. 나도 까먹었어. 그냥 하고 있는 거야. 방송 이거를. 보면 안 될 텐데. 그래 큰일 났는데 바로 달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정말 하기 싫을 때에는 이거 갖다 무슨 고상하게 내적 동기를 불러일으키면 안 됩니다. 아이, 그 빵맹이 두 대 그렇죠. 맞아야죠. 그런 소리야. 그래서 어떤 보상을 주면서 이걸 이끌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웬만하면 임계치를 넘고 자기가 스스로 성장한 거를 인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 중요해요. 그걸 인지하게 되면 내적 동기를 바꿀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적 동기가 항상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무기력한 상황이 하기 싫을 때 외적 동기를 하고 외적 동기를 통해서 성장이나 여러 가지 의미로 내적 동기로 만들게끔 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해낼 때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가 혼합될 수가 있습니다. 혼합된 건 매우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순전히 외적 동기를 순전하게 내적 동기를 바꿀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는 이제 제가 책을 쓰는 거에 대해 나왔거든요. 내가 왜 이 책을 쓰냐? 책 쓰는 게 내 직업입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거 뭐죠? 외적 동기죠? 그리고 이 책이 공부하는 많은 학생들과 직장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거 거의 내적 동기입니다. 그리고 좋은 책 썼다고 인정받고 싶어. 이건 외적 동기죠? 그렇죠? 이 책도 베스트셀러 되고 싶어. 외적 동기입니다. 근데 책을 쓰는 건 매우 도전적인 일이지만 책을 쓰는 과정에 내가 되게 성장할 걸 알고 있어요. 그건 내적 동기죠. 그리고 집필을 할 때 상당히 몰입을 합니다. 몰입은 행복감하고 되게 깊죠? 이게 내적 동기입니다. 그리고 책을 쓸 때는 그 전에 독서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독서가 유익한지 알아요. 내적 동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쓸 때에도 보면은 내적 동기가 외적 동기 거의 5대5로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외적 동기면 안 되겠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적 외적 동기를 내가 끄집어낼 수 있는 것들 다 끄집어내면 좋다는 거죠. 왜냐면 동기 부여가 많을수록 내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동기부여를 많이 할 수 있는 내적, 외적 동기부여를 다 같이 갖고 있으면 더 좋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내적 동기가 좋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내적 동기로 그렇죠. 가야 돼. 왜냐면 안 그러면 지속할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그렇지. 대해서. 왜냐면은 계속 돈만 보고 살고 남이 주는 따봉이나 보고 살고 그런 거면은 진짜 여러분 진짜 우울증 걸립니다. 그렇지. 우울증. 시작은 외적 동기도 괜찮다니까요. 근데 진짜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인생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없어서 그러면 이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게 없고 내가 어떤 의미 부여를 못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까지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이거의 의미를 모르고 그다음에 이제 앞에 우리가 목적 했잖아요. 내가 정한 목적 의식이 없으면은 힘든 거야, 그게.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내적 동기랑 왜 우리가 목적을 했겠어요? 이 목적이 없으면은 내적 동기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은.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 관련 실험 아까 그거 만드는 거가 비슷한 실험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게 많이 증명된 거예요. 어떤 실험은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뺏었잖아요. 어떤 실험은 그거 이제 뭐 돈 액수를 줄이는 실험도 있고 아니, 관련 실험이 몇 개가 테드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어쨌든 맨 처음에 외적 동기로 보상해서 다 올라갔다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 대조군이 뭐예요? 그냥 한 사람들보다는 다 훨씬 조금 하는 그렇지. 거예요. 다 결국에는. 근데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그 테드에서 이 강연에서도 막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이 그렇게 여러 내적 동기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만은 우리가 또 아까 고 작가님 다 말씀해 주셨듯이 동의할 수 없는 게 진짜 무기력한 사람은 내적 동기를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무기력을 한번 팍 깨줘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내적 동기라는 그 외적 동기가 짱이에요. 깨는 거는 진짜 외적 동기의 다른 이름은 어떻게 보면 무기력 브레이커 이런 거여야 돼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무기력 깨진 다음에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무기력 깰 때만 쓰는 거지 깨진 다음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깨졌는데 계속 때리면 오히려 아픈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좋은 예가 이제 전 시간에 제가 그 멘토링 유료 멘토링 프로젝트 유료 멘토링 먹고 살라고 할 때 제가 이제 애들 막 올리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그걸 똑같이 강연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제 그 여러분 단어 2,000개 외우라 그러면 내가 한 달 만에 외우라 그러면 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 다 외우면 좋은 거 알잖아요. 근데 그럼 내가 2주 만에 막 한 달 만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다 이제 그 한 몇백 명이 얼굴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개 이렇게 절레절레 저어요. 어떻게 내가 평생 2,000개도 외운 적이 없는데 한 달 만에 2,000개 그럼 내가 벌써 영어를 잘했겠지 그 생각 하신다면 이렇게 안 된다고 해요. 그럼 이제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이제 자 동기부여 신으로서 이제 또 매직을 한번 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100%까지는 힘들고 한 95% 정도 제가 2,000개 다 외우도록 제가 마음가짐을 갖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2,000개를 다 외우면은 100억을 주겠습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다 강연에서 많이 해봤거든. 어떤 사람이 갑자기 손을 들어 자기가 외우겠다고 손을 들어. 근데 이거 한 10몇 번 물어봤는데 리마커블한 케이스도 있어요. 다 진짜 이 분위기로 되는데 어떤 여자는 난 그래도 못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분도 있는 거예요. 진짜 그분 소리 내서 말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는 배웠줘도 못 하겠는 거야. 내가 그분도 앞에 100억 놓아놓으면 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왜냐면은 주변 분위기가 다 외울 수 있다는 분위기로 가니까 진짜 자기는 못 외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역시 안 되는 것도 있긴 있구나. 제가 그때 처음 봤어요. 10몇 번 하고. 근데 그거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라는 숫자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임계점이 확실히 넘은 숫자니까 제가 사람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거의 몇백 명의 거의 90%는 대부분 나는 외우지 못한다는 고정형 사고 방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 되는 거야. 그렇지. 그냥 안 되는 거야. 나는 애초에 2,000개를 한 달 안에 외울 수 있다는 생각조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야 살면서. 그냥 안 되는 거야. 왜? 그런 동기부여를 가져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때요? 내가 100억이라는 숫자를 딱 제시하니까 어때요? 딱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해요. 10억을 주면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다 외우겠대 여전히. 1억을 주면 왜 외우겠습니까? 다 외우겠대. 그럼 내가 그래. 10,000원을 주면 외우겠습니다. 그럼 좀 절레절레 해. 그럼 여러분이 그 외우는 거의 가치가 거기서 정해지는 거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3,500만 원에서 거기서 많이 그거의 밑에는 안 해오겠다. 그럼 여러분 이거 외우는 가치가 3,500만 원인 거라고. 그럼 해내라고. 그럼 3,500만 원 버는 거라고. 응? 그게 이제 여러분이 정량적으로 임계점을 찾는 가치예요. 그게. 네? 이거 듣고 다 이제 이게 동신의 강연이구나. 응? 이게 듣도 소문으로만 듣던 이게 동신의 강연이구나 그러면서. 근데 그거 참 좋은 내용이다. 맞죠. 아니야 발상이 되는 거니까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봤더니 돈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설문조사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건데 옛날에 제가 이거 설문조사도 해봤어요.
뭐 얼마를 준대 뭘 했을 때 그때 제가 그 데이터를 까먹었는데 아무튼 데이터가 천차만별인데 아무튼 1,000만 원만 줘도 뭘 외운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생각보다 스스로 자기가 1,00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예. 근데 생각보다 그 돈이 높지가 않았어요. 그거가 뭘 했을 때 뭘 외우겠다는 거였는데 아무튼 제가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강연을 많이 하면서 좀 강연에서 소통을 하고 어떤 이렇게 짧지만 임팩트 있는 사회적 실험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부여를 받아본 적이 없구나.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본 적이 없구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해낼 수만 있다면은 정말 많은 걸 해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는 그 동기부여는 내적 외적이 있고 시작은 외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가 않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가려면 외적으로만은 안 되고 내적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그 원리까지만 알면은 생각보다 지속 가능한 동기부여가 될 텐데. 저희가 우리가 그 일주일장에 조직편에 뭐 얘기 나오지만 그러니까 내적 동기가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이제 즐거움이 있고 의미를 찾는 게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세 가지 카테고리가 내적 동기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하는 게 좋습니다. 즐겁다든지 아니면 이 일이 의미가 있다든지 이것이 날 성장시키다든지 그게 안 됐을 경우에 때는 외적 보상,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이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어떤 외적 보상을 두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습관의 힘에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뭘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보상을 해주시되 중요한 건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내가 어느 정도 이걸 해냈을 때 그런 것들을 즐거움이나 의미나 성장으로 확 바꾸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보상이 이제 없다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그 과정 가운데 만약에 습관까지 들게 됐다. 그 일을 쭉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께서 장기적으로 내적 동기를 쭉 하시되 안 되면 외적 동기를 통해서 진행하시고 이거를 스무스하게 내적 동기를 바꾸시게 된다면 여러분 스스로 동기부여를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예.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났네요. 제가 옛날에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기업 강연하면 200만 원 넘게 받거든요. 예. 제가 처음 200만 원 받았을 때 아 진짜 나는 기분이 너무 좋았어. 아 내가 그렇게 벌써 가치 인정. 나 되게 빨리 올라갔거든요. 예. 저는요. 근데 이제는 뭐 오늘도 뭐 연락 왔는데 제가 아 힘들어서 못 하겠다고. 근데 오히려 저는 무료 강연은 계속 하고 있어요. 탁 증명됐네. 왜냐면 옛날에는 생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진짜 돈 받는 게 핵심이었어. 이제 저는 B2B만 유료를 하고 B2C 있잖아요. B2C는 다 무료로 합니다. 그다음에 그 횟수도 많고. 근데 앞으로도 계속 무료로 할 거예요. 그다음에 심지어 B2C는 무료도 아니에요. 대관을 제 돈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적자 강연이에요, 심지어. 그래서 앞으로는 근데 고 작가님이랑 제가 고 작가님도 우리도 옛날에 막 강연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강연 액수 올라가면 되게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근데 그게 우리를 강연을 계속 하게 해주는 그 지속 그 뭐랄까 에너지가 아니라니까요.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아니에요, 돈은요. 그거는 우리가 말할 수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무료 강연에서 더 많은 분 오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이랑 소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진짜 하죠? 그러면 제가 볼 때 70, 80까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요거 쓰고 이제 지난 일인데 벌써 2년 전에만 해도 뭐 200만 원 못 받은 시절도 있었으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이제 뭐 와 계속 무료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그게 참 그렇게 내적 동기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네요. 어느 순간 보니까. 네. 근데 만약에 처음부터 저한테 와갖고 세상을 바꾸기 무료 강연해라.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 그쵸? 그렇죠. 예. 진짜 그래 내가 진짜 그랬겠죠. 근데 돌이켜 보니까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전환이 돼서 외적에서 내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저를 보니까 아까 여태까지 남 얘기하다가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를 이해하고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 하나 이제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오늘 폭발이었나 이번 네, 폭발이었나 이번에는 동기의 왕. 동기의 왕. 이상의 동기부여가 있을까? 동기 제가 그냥 그것도 말씀드릴 압도적 1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말씀드릴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동기의 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진짜 계속 동기 뿜뿜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그 좀 비결을 계속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